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간 수십억을 벌면서도 여전히 1만원 국밥을 찾는 남자, 트롯 가수 영탁의 돈 철학과 15년 무명 시절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중고차를 타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후배와 스태프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쓰는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영탁이 왜 진짜 부자라고 불리는지, 그의 검소함 속에 숨은 성공 비밀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부터 영탁의 국밥 한 그릇에 담긴 놀라운 인생 스토리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렇게 벌면 좀 쓰고 살지, 왜 저렇게까지 아끼냐고. 하지만 영탁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게 흘러왔습니다. 2007년, 이름 세 글자를 걸고 첫 발을 내딛었지만 세상은 그를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데뷔라는 화려한 단어 뒤에 붙어야 할 스포트라이트 대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용한 대기실, 출연자가 아닌 코러스 한 줄, 통장에 찍힌 수십만 원짜리 잔고, 그리고 매달 밀려오는 고지서였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 영탁에게 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음악을 그만두지 않기 위해, 가족에게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쓸 수 있는 모든 사치를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줄인 것은 식비였습니다. 방송에서 웃으며 고기를 구워 먹던 장면은 TV 속 다른 사람 이야기일 뿐, 그의 현실은 편의점 냉장 코너맨 아래 칸에 있던 가장 싼 닭가슴살과 계란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까지도 그는 하루 식사를 5,000원 안쪽으로 맞추기 위해 계산기 대신 손가락으로 금액을 세어가며 편의점 계산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는 연락을 보내도 그는 핑계를 만들어 모임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술값 2만 원이 내일의 교통비가 될지, 포기하면 안 되는 레슨비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크게 웃는 대신 그는 좁은 원룸방 안에서 기타를 무릎에 올려놓고 조용히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때로는 허기가 지면 배가 먼저 울고 그 다음에 마음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명 15년, 숫자로 쓰면 두 자리지만 실제로는 계절이 15번이나 바뀌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안정된 직장과 결혼을 선택하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첫 집을 마련하고 누군가는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할 때 영탁은 새벽 첫 차를 타고 레슨실로 향해 입시생들을 가르치고 낮에는 가이드 보컬로 다른 가수의 앨범에 목소리를 얹었습니다. 자신 이름이 아닌 남의 앨범 크레딧에 조그맣게 적힌 가이드라는 글자를 보며 언젠가 저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갈까, 그날이 정말 오긴 할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또 다른 질문으로 답하면서도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다짐이 그를 버티게 한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이렇게 피처럼 모은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극한의 절약 끝에 남은 돈은 대부분 다시 음악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음실 대여비, 편곡료, 데모를 만들기 위한 장비, 악기. 남들이 보기엔 무모해 보였을 이 투자는 훗날 찐이야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같은 히트곡으로 돌아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영탁의 곡에는 왜 그토록 귀에 착 감기면서도 쉽게 질리지 않는 묘한 힘이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음악을 기술이 아니라 생존의 언어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능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장난기 가득한 리액션, 관객들과 유쾌하게 주고받는 멘트로 웃음을 주는 예능형 가수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냉철한 음악 이론과 오랜 공부의 그림자가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는 음악 명문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고 한때는 대학교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밤에는 악보를 펼쳐놓고 코드 진행을 분석하며 지난 세기의 히트곡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모습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노래 한 곡이 이렇게 큰 흐름을 만들자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탁은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저작권료가 통장에 쌓이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그의 곡들은 각종 플랫폼에서 계속 재생되며 공연장과 방송국, 행사장 곳곳에서 틀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것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이 거위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15년 동안 눈물과 허기를 견디며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가며 스스로 키워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의 수입이 연간 수십억이라는 말이 기사에 등장해도
정작 그의 삶의 속도는 무명 시절의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가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꾼다는 수입차, 최신형 고급 세단. 하지만 영탁은 성공 후에도 중고차를 선택했습니다. 비상금이 늘어난 만큼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대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동료일 뿐. 반대로 진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은 음악과 사람입니다. 녹음 장비는 최신형으로 맞추고 악기는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을 고집합니다. 곡을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시간을 쓰고 돈을 씁니다. 그의 진짜 소비 철학은 후배들과 스태프를 대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후배 가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본인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면서 후배들 밥 먹일 땐 1인당 10만 원짜리 한정식을 아무렇지 않게 쏘시는 분이라고. 후배들이 그 모습에 놀라거나 부담스러워하면 그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줍니다. 너희는 나처럼 너무 오래 고생하지 말고 빨리 잘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 속에는 15년 동안 자신이 겪은 좌절과 외로움,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다고 합니다. 새벽 촬영이 끝나면 피곤에 절어있는 스태프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영탁이라고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무사히 끝났어요. 라며 직접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식사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스태프들을 위해 늦은 시간에도 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해 전원 식사를 챙겨줍니다. 한 번은 20명 넘는 스태프 전원에게 고급 한우를 대접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자신에게는 아직도 1만 원짜리 국밥이 익숙하지만 함께 고생한 사람들에게만큼은 최고를 먹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그의 검소함과 통하는 지점입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타인에게는 후하게. 이것이 영탁식 소비의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버는 남자, 아직도 1만 원 국밥 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답은 단순히 성격이 짠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돈에 집착하는 구두쇠라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는 돈을 너무 잘 알아버렸기 때문에 쉽게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5,000원 때문에 약속을 취소해야 했던 날들, 편의점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잔고를 걱정해야 했던 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포기할 수 없어 밤마다 기타를 끌어안고 있던 그 청년 시절의 기억이 지금 그를 여전히 국밥집으로 이끌고 중고차 운전석으로 다시 앉게 만듭니다. 지켜본 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언젠가 무대 위에서 넘어질 때까지 노래하다가 마지막까지도 국밥 먹고 웃으면서 살 것 같다고. 그 상상이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 같은 삶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지는 초라해 보이는 혼밥과 연습실의 밤들이 결국 한 사람을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 영탁이라는 이름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